자원봉사 해윤.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윤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 씨, 네. 첫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첫 곡은요,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의 OST입니다. 원곡은 1935년도 아르헨티나 탱고 뮤지컬 영화의 OST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빅마마 이지영이 부른 버전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된 날, 엘디아 깨메키에라스입니다. Acaricia mi sueño, el suave murmullo de tu suspirar. Cómo ríe la vida si tus ojos negros me quieren mirar. Y si es mío el amparo de tu risa leve, que es como un cantar, ella quieta mi herida, todo se olvida. El día que me quieras, la rosa que engalana se vestirá de fiesta con su mejor color, y al viento las campanas dirán que ya eres mía, y locas las fontanas se contarán su amor. La noche que me quieras, desde el azul del cielo, las estrellas celosas nos mirarán pasar, y un rayo misterioso hará nido en tu pelo. Luciérnaga maga curiosa que que eres mi 내 머릿속의 지우개 OST, 빅마마 이정이 부른 엘디아 깨메키에라스 듣고 오셨습니다. 유림씨, 네.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제가 손예진 씨 팬이거든요. 아, 네. 배우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영화 내용도 슬프면서 여운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볼 때마다 펑펑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정우성 씨 팬이 아니라 손예진 씨 팬이셨어요?
네, 너무 예쁘시잖아요. 아, 네. 아, 슬픈 멜로 영화 보고 싶을 때 저도 이 영화 자주 보는데요. 네. 영화 제목처럼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감정이 이입해서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영화 소재가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유난히 건망증이 심했던 주인공 유진 역을 맡았던 손예진 씨가 치매 환자 역할을 너무 잘 했죠. 네, 굉장히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화가 나온 게 2004년이잖아요. 네네. 특히나 젊은 치매 환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수많은 무서운 질병들이 있지만 특히 두려워지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다음 주에 저희 해움에서 세종시 광역치매센터를 방문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이번 주에는 그에 앞서 이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도 소개해드리고요. 네, 치매 정말 참 두려운 병인 것 같아요. 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고 또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힘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그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대요. 네. 네,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 44%에 달하는 인원이 거부감이 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말만 듣고도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치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데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든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거든요. 네. 그렇게 답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네,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8%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치매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의 환자분들을 간혹 만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 두려움이 더 증폭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최근 치매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기도 했을 뿐더러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노인성 치매뿐만 아니라 초반에 이야기했던 영화에서처럼 65세 미만의 그 젊은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손예진 씨가 연기했던 치매 증상을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군요. 네. 초록이 치매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치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초록이 치매는 원인 질환에 관계없이 65세 미만에 발병하는 치매를 말하는데요.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 91만 2천여 명 중 초록이 치매 환자는 8만 2천여 명으로 약 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매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초록이 치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젊은 치매 환자도 많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1명이 초록이 치매라고 하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요즘엔 20, 30대 치매 환자도 네.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록이 치매 증상은 또 어떤가요? 네, 유림 씨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양한 치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지금은 작고하신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 박승현님과 박효신이 함께 부른 바람이 부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지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봉사임이야? 말도 없이 어쩐 일로 왔누? 할머니, 오늘 가족여행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어제 저랑 통화도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어제 동화도에 있었어? 아이고, 요새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다. 할머니, 그럼 천천히 준비하세요. 우리 여행 다녀와서 같이 병원 한번 가봐요. 깜빡하는 게 많아지면 병원 진료 꼭 보는 게 좋대요. 안 그래도 병원을 가봐야지 생각은 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 박성현과 박효신이 함께 부른 바람이 부네요 듣고 오셨습니다. 유림 씨, 네, 초록이 치매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네. 네, 초록이 치매 중 가장 흔한 증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알츠하이머 치매랑 혈관성 치매는 들어봤거든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년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우는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유전의 영향이라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서 말씀하신 혈관성 치매는 네. 알코올의 영향이 있는 것도 맞죠? 네. 저 기사에서 언뜻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주의 영향도 있고요. 네. 혈관성 치매는 기본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치매 증상인데요. 통상 중년기부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신부정맥 등 뇌혈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치매를 꼽아도 되겠어요. 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경각심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평소에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측두엽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2에서 5%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초록이 치매 발병률의 12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감정 조절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언어를 담당하는 측두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데요. 전두엽이 침범되는 행동 변이형 전두측두엽 치매는 주로 40, 50대에 발생한다고 해요. 아. 네. 이 치매는 이른 나이에 발병하기도 하지만 기억력 저하보다는 감정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보다는 갱년기 증상이나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말 갱년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병하는 나이도 그렇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건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또 심한 건망증이라고 해도 보통은 힌트를 주면 뒤늦게라도 기억을 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 못하다면 치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기억력 저하는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젊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감정 및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노인성 치매만 생각하다가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들으니까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게 되면 그나마 조금 두려움이 작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자세히 알면 오히려. 그렇죠. 네. 현주 씨, 네. 그럼 이 치매라는 병은 흔한 병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에서 1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치매의 유병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65세를 기준으로 5살이 많아질 때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네.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치매 유병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좀 심란해요. 네.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네. 알츠하이머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다음은 혈관 문제, 그리고 알코올과 교통사고 등으로도 치매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치매라는 명칭은 진단명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요? 네, 두통처럼 일종의 증상이고 또 이제 우리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치매의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치매가 증상에 대한 명칭이었군요. 네. 저도 진단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치매의 네.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네. 원인을 알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주 씨, 네. 다양한 다양한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치매의 원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전에 거미가 부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음과 반대로 밀어내려 할수록 이토록 더 아파지네요. 기억하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스쳐가는 이 계절을 지나 언젠가는 멀어질 거라니까 더 못질게 그댈 밀어냈어요. 너무 가슴이 미칠 듯 아파도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는 날에는 그댈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지울수록 선명해지니까 가슴 아프겠지만 그대를 보내야 해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 그대만 사랑했음은. 거미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 듣는 동안에 치매 의학적 정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네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서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뜻하는 진압력,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용어 정의를 보면 좀 어려운데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에 발생한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제 시할머니도 몇 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아, 네. 근데 담당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에 오셨다고 일찍 와서 다행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는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장애나 언어장애, 시공간 능력 저하, 계산 능력 저하, 성격 및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상행동 등이 나타나면
이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예단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예시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네. 또 언제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네네. 기억장애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힘들 때,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때, 또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 찾아 헤맬 때, 그리고 심한 경우 오전에 한 일을 오후에 잊어버리거나 방금 전의 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 종이에 적어두고 몇 주간의 기록을 조금 체크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면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전화번호를 온전히 기억하는 게 몇 개 안 되고요. 요즘 같을 땐 특히나 이제 핸드폰 잊어버리면 완전 바보가 되거든요. 저희가 많이 의지하고 살죠, 휴대폰을. 네, 맞아요.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도 가물가물하고 물건도 맨날 찾아 헤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진료를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정상인지 그 정도를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현주 씨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는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책을 읽을 때도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될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청력 저하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뭐지?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많아요, 그럴 네, 때. 그거 뭐지? 이럴 때가 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저도 드라마에서 네. 치매 환자를 봤었거든요. 네네. 그 연기하시는 분의 증상이 갑자기 집을 잘 못 찾거나 또 자주 가는 곳인데 내가 갑자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또 단순 암산이 안 되고 또 거스른 돈을 또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헤매기도 하고 네네. 이런 증상들이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성격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또 떼쓰고 계속 밥 달라고 하고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씻는 위생 같은 것도 좀 신경 안 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치매 환자들의 주요 증상이라서 기억에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 치매를 의심해봐야겠다 그 네.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상 행동 같은 경우에는요. 뜬금없이 누군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라든가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남이 나를 해치려 한다 등의 망상을 보이거나 네.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바깥을 목적 없이 배회하는 증상을 보일 때도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네. 제 주변에 현주 씨가 설명해 주신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치매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병을 숨기기도 하고 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조금 어렵게 말을 꺼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엔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또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병원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유물 듣고 계십니다.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유음.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같이 해요. 없는 것이요. 치매의 원인과 정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현주 씨, 네. 그 치매를 나누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치매를 나누는 기준은 발병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네.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대사성, 중독성, 감염성 질환이나 뇌종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뇌와 연관이 있는 여러 질병은 다 치매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다가 대사성, 중독성, 감염성 질환도 치매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치매가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네. 저도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유림 씨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치매는 회복 유무에 따라서 크게 비가역성 치매와 가역성 치매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회복이 되는 치매도 있나요? 네. 그러면 비가역성 치매와 가역성 치매의 차이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비가역성 치매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회복이 가능한 가역성 치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역성 치매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치매로 원인이 되는 그 질환을 치료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전체 치매 환자의 5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가역성 치매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면 치매도 함께 치료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뇌의 구조적인 변성으로 인해서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도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증상이 보이면 빨리 전문 병원을 찾아서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치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 치매 진단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해요. 네, 전문의를 찾아가면 먼저 간단한 병력 조사 후에 보통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병력 조사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환자의 보호자에게서도 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네, 언제부터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 과정보다 오히려 이런 조사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후에 간단한 선별 검사를 시행해서 인지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이 되면 그때 다음 단계 검사를 시행해서 인지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어 있는지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먼저 평가한 후에 다음 검사를 시행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1단계 검사를 통해서 인지 저하로 분류가 된 분은 2단계 진단 검사를 통해서 치매 여부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대상자의 기억력과 언어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치매 전문 검사인 신경 인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 인지 기능 검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제 시할머니 검사하실 때 저도 옆에서 도와드렸거든요. 설문지 방식으로 했었는데 할머니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단어나 상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집 전화번호나 본인의 나이, 자녀 이름, 그리고 집 주소, 또 간단한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경험을 해보셨군요, 유림 씨는. 네, 맞습니다. 네. 신경인지 기능 검사는요, 환자의 인지 기능 감퇴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치매 증상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인데요. 환자의 인지 기능의 감퇴가 치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구분하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사에는 유림 씨가 말씀하신 대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판단 능력, 계산 능력, 수행 능력, 시공간 파악력 등 다양한 인지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가 굉장히 세세했던 거였군요. 네. 그럼 이런 검사를 하면 치매 진단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전문의가 진단할 경우에 치매 진단 정확도가 85%에서 95%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있을 땐 꼭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85%에서 95%까지요. 네. 대단한데요. 일단 검사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단계 검사로 치매가 진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 이 감별 검사는 CT와 MRI를 통한 뇌 검사 및 혈액 검사가 포함되게 됩니다. 일단 치매로 진단은 됐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CT와 MRI 비용이 부담이 돼요, 아무래도. 네. 부담돼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네. 근데 2017년부터 치매 진단으로 인한 MRI와 CT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 비용의 30에서 60%만 부담하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면 또 치매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BTS의 정국이 피처링했던 찰리 푸스의 Left and Right 듣고 오겠습니다.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Ever since the day you went away, no, I don't know how to erase your body from out my brain. What you gonna do now? Maybe I should just focus on me instead. All I think about are the nights we were tangled up in your bed. Oh no. Ever since the day you went away, tell me how much more do I gotta drink for the pain? What you gonna do now? You did things to me that I just can't forget. I think about all the nights we were tangled up in your bed. Oh no, oh no, oh no, oh no. You're going round in circles, got you stuck up in my head. Yeah,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over here, I can feel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Your love stays with me day and night. I can feel over here, I can feel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Did you know you're the one that got away? And even though, baby, I'm still not okay. Did you know that my dreams, they're all the same? Every time I close my eyes,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Your love stays with me day and n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찰리 푸스와 정국이 부른 레프트 앤 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치매의 발병 원인과 검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현주 씨, 네. 그러면 치매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앞서 가역성 치매는 완치나 호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종류 중 10에서 15% 정도는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치매를 일으키는 대사 질환이나 영양 결핍, 감염성 질환, 그리고 뇌수두증 등의 기질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역성 치매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네, 치매의 원인 중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혈관성 위험인자의 관리와 적절한 치료제를 사용하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치매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도 조기에 발견하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치매는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에 대한 치료만 하면 나아지는 건가요? 치매는 인지장애와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동반하는데요. 네. 환자에 따라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심을 하는 편집적인 행동, 또 안절부절 못해하는 등의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무기력해하고 우울해하는 등의 정동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증상들은 치매의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에는 인지기능뿐 아니라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과 정동장애에 대한 평가와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난폭한 행동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하에 필요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 치료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해요. 호전이 된다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 다른 치매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현재 치매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해요. 치매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을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는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환자의 기능 중에 회복이 가능한 것은 회복시키고 남아있는 기능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치매 치료는 약물 치료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비약물적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요법이 있고요. 손상된 인지 기능을 보전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차 회상 훈련 등의 기억 재활, 현실 감각 훈련, 회상 요법 등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비약물 치료는 재활 치료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혈관성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나요? 아니요. 원인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릅니다. 혈관성 치매의 치료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 혈관성 위험 요인에 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혈관성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아스피린 등 혈소판 응집 억제제나 항응고제, 혈류순환 개선제 등을 투여해 뇌혈관 질환의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와 위험 요인의 관리를 통해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치매 치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보통 병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마지막 3년에서 5년 정도는 심각한 장애 상태가 돼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이런 심각한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현재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치매도 정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된다고 하는데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실 과학자분들에게 저도 많은 응원을 보내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시죠. 네, 윤상과 솔지가 부른 망각 듣겠습니다. 얼마나 나는 기다려야만 하는지 야속한 바람도 날
답 없이 떠나가고 내일이라고 정말 내일을 오라고 길고 긴 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지만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것마저 이젠 다 잊었나 봐요. 시간은 그저 끝도 없이 되풀이 되는 영원한 감옥일 뿐이죠. 단 한 걸음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서 내 이름을 불러 이곳에서 날 꺼내줘요. 더 늦기 전에 내 곁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기야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젠 내 목소리 넌 듣지 못하나요. 처음 걷는 길 낯선 거리를 헤매다 길을 잃었나요. 그댄 지금 어딨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마저 어느새 다 잊었나요. 기억은 그저 쉴 새 없이 나를 앓히는 끔찍한 악몽일 뿐이죠. 단 한순간도 나는 그대를 잊은 적이 없으니 어깨를 힘껏 흔들어 이 꿈에서 날 깨워줘요. 더 늦기 전에 내 이름을 어떤 날들을 견뎌왔는지 언젠가 그대에게 들려줄 수 있게 내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게. 시간은 그저 끝도 없이 되풀이 되는 영원한 감옥일 뿐이죠. 단 한 걸음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서 내 이름을 불러 이곳에서 날 꺼내줘요. 다 잊기 전에 내 곁으로 돌아와요. 윤상과 솔지가 부른 망각 듣고 오셨는데요. 네. 내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치매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의심이 된다 싶으면 신속히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가족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시행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디를 방문하면 되나요? 네, 주변의 보건소나 치매 관련 센터 혹은 노인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진행하는데요. 치매 검진뿐만 아니라 원인 규명 및 의학적 치료를 위해 치매 환자를 관련 병원에 연계도 해준다고 해요. 연계도 가능하군요. 네네. 그리고 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주위에 치매나 노인 정신건강 전문 클리닉이 있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치매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60세 이상이 되면 치매나 치매 전 단계로 생각되는 경도 인지 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정기적인 치매 검진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치매에 걸려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직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너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어쩌죠? 우리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주에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소개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지금 눈 동글동글하게 뜨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네. 네, 시간이 다 됐다니 아쉽지만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하며 이번 주 자원봉사활동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 자원봉사활동 모집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동에 위치한 한국언어심리협회에서 음악, 미술재능 기부가 가능한 성인 및 청소년 봉사자 3명을 모집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피아노, 악기, 피리, 오카리나 등의 음악 수업과 그리기, 만들기 등의 미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봉사기간은 2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이며 모집기한은 2월 28일로 봉사기간과 동일합니다. 세종시 시설공단에서는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 합강 캠핑장 환경정화, 분리수거 지원 활동을 할 성인 및 청소년 봉사자 5명을 모집합니다. 봉사기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며 중식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불성실 참여자의 경우 추후 봉사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활동 당일 합강 캠핑장 안내소로 오셔서 관련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집 기한과 활동 기한은 2월 28일로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클로징은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에서도 말씀하셨던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김 회장님의 마지막 나레이션의 일부로 가름할까 합니다. 자원봉사 해움 12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